제 소개는 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8가지만 이렇게 목차를 정했고요. 혹시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마지막에 Q&A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결정적 차이인데요. 아마 우리 중학교 친구들 대부분 중학교 때는 내신 보고 수행 보고 두 개가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써놨다시피 일단 학력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라 불리는 우리 모의고사라고도 부르죠. 모의고사도 보고요. 수행평가 내신은 당연히 있고 그 이후에 세특이라고 세부능력특기사, 그러니까 우리 수시 써야 되잖아요. 생기부 채워야 되니까 따로 선생님들한테 과목별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한테 보고서 같은 걸 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우리 친구들 3월에 입학을 하면 1년의 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3월에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면 3월 말쯤에 3월 학력평가를 봅니다. 3월 학력평가를 보면 이제 수행평가가 점점 오기 시작해요. 막 수행평가는 내신 기간에 수행평가가 와요. 전과목이. 근데 내신 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내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수행평가를 다 보면 이제 내신을 봐야 돼요. 중간고사 봐야 되죠. 중간고사를 다 보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쉬는 게 아니라 세부능력 특기사항 써야 돼요.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보고서 제출하면 우리 6월 학력평가가 있죠. 6월 학력평가를 보면 또 수행평가를 봐야 하고 수행평가를 보면 기말고사 보고 또 세특 수능 이런 제가 학평 수행 내신 세특의 이 무한굴레 여기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빡빡하거든요. 내신이랑 내신 공부 기간과 수행 준비 기간이 겹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무조건 스케줄 관리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수행이랑 세특 일정도 따로 기록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1학년 때 여기 밑에 아까 목차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장 관련된 내용도 쓰긴 했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이 수행이랑 세특 일정 아마 회장이나 부회장 친구들이 공지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잘못 공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들 탓할 수도 있는데 내 손해예요. 수행이랑 세특 못 챙기면 100% 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지에만 남들 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꼭 이 스케줄 관리의 일정을 적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정적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은 야간 자율학습 뭔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필수는 아니고 여기 혹시 화곡고 된 친구들 있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1지망 쓴 친구 없고 내 친구가 있네. 다 그렇구나. 근데 알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를 텐데 처음에 화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하면 일주일 동안 강제 야자를 합니다. 가자마자 딱 일주일 동안 10시까지 무조건 야자를 해야 해요. 어쨌든 그 일주일 외에는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거 아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야자 공부하면 좋겠죠. 자습해야 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국어, 수학, 이거 제가 방금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수학은 우리 학원 있잖아요. 학원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저는 국어랑 영어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됐잖아요, 시험이.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교과서에 부교재, 그러니까 다른 문제집 같은 게 포함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 본 학력평가들, 3월 모의고사 이런 게 내신 범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 특히 국어랑 영어가 중학교 범위의 최소 3배가 시험 범위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같나요, 중학교랑? 안 같아요.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정말 똑똑한 친구가 아니고 똑똑한 친구도 벼락치기는 잘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설렁설렁 공부했다?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숫자가 내 성적표에 찍힐 수 있다. 진짜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점수가 찍힐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공부해야 하는 거 알겠다. 아니구나, 미안해요. 내가 하는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치명적 오해. 제가 어떤 치명적 오해를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내신 대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제가 했던 제일 큰 치명적 오해가 뭐였냐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 되잖아요, 좀 있으면. 저희 때 졸라 놀았습니다. 막 노래방 가고 스키장 가고 놀았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2달 놀아도
아니 3월 달에 입학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완전 열심히 하면 막 전교 1등하고 막 2등하고 1등급 받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망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겨울방학에 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진짜 1학년 1학기 내신을 그냥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피와 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풀어줘서 놀 때 내가 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놀되 우리 할 거는 하자고요. 그냥 저처럼 막 놀지 마시고 할 거는 하면서. 또 아마 중학교 올해인 친구들도,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 좋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우리 학원 애들 잘하니까. 근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전교 꼴등을 해도 의미 없고 전교 1등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중학교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제 기억에 아마 수학이랑 과학 한두 과목 빼고 가끔 B 받는 거 외에 올해였거든요. 저도 제가 중학교도 되게 높은 점수로 졸업을 했는데 1학년 내신이 겨울방학 때 놀아버리니까 3점대가 나고, 9등급제 기준으로 3점대니까 5등급제 기준으로는 아마 2점 초반? 2점 중반? 그 정도겠죠. 그 정도를 받아버렸습니다. 사실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그걸 막 시험 10등 안에 들고 싶고 1등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합시다.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야 1학년 성적이 나와요. 겨울방학 때 저처럼 놀잖아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3월달부터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공부해야 하는 거 알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니 너 고1 내신 3점대를 네가 뭔데 뭐 우리한테 조언을 하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1 때 모의고사, 모든 모의고사의 국어 같은 경우에 거의 4등급 모든 걸 받았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약간 부끄럽긴 한데 거의 6등급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40몇 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러고 했는데 학력평가가 안 받쳐주니까 내신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래도 고1 때는 이런 성적이었지만 겨울방학을 거치고 내신을 거치면서 지금 제가 보이죠. 이번 연도 학력평가에서는 거의 1등급, 2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그 1학년 친구 PPT 뭐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 되게 약간 내신에 대한 공부법이고, 결국에는 학력평가 성적이 내신을 열심히 하냐 만약에 능률에 비례를 시키는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솔직히 이 정도 높였으면 그래도 제가 한 마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가운데 있는 예비 매상비 매상문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독서, 특히 독서 비문학 있잖아요. 앞에 친구 PPT에서 국어를 할 때 뭐라 해야 될까, 비문학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비문학 독서가 진짜 국어랑 영어 과목에서 근간이 돼요. 비문학이 오르면 문학이 오르고 문학이 오르면 국어가 오르는 거잖아요. 국어가 오르면 영어 성적도 올라요. 정말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때문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본인 혼자 읽어나가면서 뭐 읽으면 솔직히 처음 한 친구들은 많이 틀릴 거예요. 열심히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처음 한 친구들은 무조건 많이 틀리거든요. 많이 틀린다고 막 뭐 나쁜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대신에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하루에 3지문씩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틀린 건 왜 틀린지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문학 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문학은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서는 개념이라는 게 없는데 뭐 개념은 뭐 은유적, 뭐 지규적 이런 잘 모르는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인강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선생님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윤혜정 선생님 EBS의 나비효과, 이거는 무료예요. 알죠? 이거 듣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오른쪽은 유료긴 한데 대성마의 69패스에 김승리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쌤 듣고 많이 올랐습니다. 성적이. 제가 문학 원래 막 6개 틀리고 그랬는데 이 쌤 들으니까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경험이 다가 아니라 국어는 정말 맞는 선생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개념 정도 여기 될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이게 고1 친구들 대상으로 한 강좌인데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영어도 같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3점대 주제에 뭔 조언을 하냐. 영어도 제가 고1 때는 거의 4등급이었는데 이제 고1 겨울방학을 거치고 고2 때 내신을 하면서 3월부터 모든 학평이 2등급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어가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영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죠.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단어가 완전 영어의 근간이잖아요. 때문에 화국고 다니는 이번에 1일지망 쓴 친구를 웬만하면 될 거거든요. 웬만하면 돼요. 근데 이 능률 고급 필수 복화 있잖아요. 이게 1학년 내신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저도 그랬고 지금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1학년들. 때문에 이거 사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국고 아닌 친구들도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기본 단어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니까 이거 꼭 열심히 외워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 영어 독해, 마더텅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아까 1학년 친구가 PPT에서 설명했던 그런 식으로 영어 독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오른쪽 보라색 책은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고등학교 내신부터는 내신은 3대 평가잖아요. 이게 변별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객관식만으로 변별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잘해가지고. 때문에 영어 영작이라고 뭔지 아나요? 영작 뭔지 알죠? 단어 주고서 막 배열시키는 거 있어요. 한글 뜻 주고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영어 내신의 제일 큰 함정인데요. 객관식은 맞출 수 있어요, 실력으로. 근데 주관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관식 그냥 문장 좀 중요한 문장만 나올 거 아니야. 다 외워버리면 되지 않냐? 아니, 그럴 수 있죠. 다 외우면 돼요. 근데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무작정 외운다기보다는 우리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더 빨리 외울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런 화이트 라벨이라는 책으로, 이게 뭐냐, 강남 3구나 목동에 이런 좋은 학교들 영작 기출 모아둔 거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법 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영어 문법 배운 거 있잖아요. 뭐 수동태나 뭐 과거 완료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 있잖아요. 특히 관계대명사가 진짜 중요해요. 이런 중학교 영어 문법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본인이 정 불안하다 하면 자이스토리 고1 영어 어법 교재가 있어요. 그거 풀어주면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친구들 내신 학원 막 이제 되면 중학교 때 안 다니는 친구도 있겠지만 막 다니고 막 찾아봐야 될 거 같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국어 내신 학원이 꼭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내신은 일단은 학원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게 내신이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완전히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신 학원이 방향을 잡아주기에는 너무 좋은 수업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뭐 좀 입소문 있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허우고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돌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따 제가 물어보면 답은 드릴게요. 또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의 과반수가 우리 국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닙니다. 지금 2학년인데도 대부분 다녀요. 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1등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다니고. 근데 최상위권 기준, 1등급 받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안 다니고 받는 친구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필수는 아닙니다. 또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나 첫 내신 감을 잡기 위해서는 1학기 때만큼은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린다.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할 거라면. 그 다음 영어 보겠습니다. 영어도 국어랑 같아요. 다 같은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최상위권 기준으로 1등급 받는 친구들 기준으로 독학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내신은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자료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너무 약간 캄캄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1년 동안 진짜 쥐잡듯이 다 뒤졌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디서 많이 구할 수 있고 한지.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2가지 사이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가지 다 유료긴 합니다. 근데 되게 좋은 문제들 많아요. 첫 번째, 여기 왼쪽은 나무 아카데미라고 네이버 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는 학력평가 변형 문제, 그러니까 내신용이죠. 내신용 문제랑 교과서 문제들, 교과서 변형 문제들 다 있습니다. 자료가. 네모국어 이 친구도 여기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 네모국어 사이트에는 우리 학교나 다른 학교, 같은 출판사 쓰는 학교 기출 문제가 꽤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어는 여기 2 사이트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왼쪽에 아인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아인카는 우리 그 영어 워크북 알죠? 내신할 때 막 본문 쓰는 거 있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이 여기 사이트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갖다 써요. 그냥 여기에 있는 본문 워크북 프린트 해가지고 주는 게 워크북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거 1년에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그냥 5만 원 내면 모든 그 학력평가 기출들 워크북화한 거 또 변형 문제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학원을 안 다닐 거라면 꼭 해가지고 워크북 했으면 좋겠고 제본해가지고 또 오른쪽에 이그젠플 이거는 뭐 많이 쓰진 않는데 아잉크로 웬만하면 또 커버가 되긴 하는데 혹시 내가 문제 더 풀고 싶다 하면 이그젠플 또 추천을 합니다. 이거 유료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종합적인 공부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국어, 수학, 영어 뭐 전 과목을 통틀어서 3부까지 여기는 무료인데요.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카페 네이버 카페에 기출협이라고 있는데 여기 카페 그냥 무료거든요. 그냥 가입만 하면 돼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만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학년 기출 다 있고요. 2학년 기출 다 있고요. 뭐 수능 기출 문제집도 이렇게 있고 웬만한 학교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뭐 기술과정이나 뭐 외국어, 제2외국어 이런 기출 문제 다 있을 거고요.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할 거예요. 3월 학력평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거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서 3월 학력평가를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등급 받아도 돼요. 8등급 받아도 되고 9등급 받아도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입시에. 근데 이게 준비를 하지 않아도 겨울방학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재 같은 걸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볼까요? 3월 학력평가를? 못 보지 않겠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제가 겨울방학 때 공부를 안 하고 3월달부터 바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착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신이랑 이런 학력평가가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둘이 같이 가요. 학평 높은 애들이 내신도 높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또 우리 그 화국고, 자꾸 화국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화국고여가지고 3월 학력평가는 아닌데 2월달에 학교를 일주일 동안 부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르는데 그때 심화반이라고 있거든요. 그 심화반을 뽑는 게 3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 보고 40명 쭉 줄 세워가지고 40명까지 딱 뽑아요. 그래서 심화반도 웬만하면 들어가도, 근데 제가 말한 그 정도만 해도 심화반은 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40등 안에 그냥 껌이죠. 근데 저 내가 말한 거 안 해도 외학원 애들 잘하는데 어쨌든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평은 시험 볼 때만 최선을 다하세요. 가끔 막 제 친구 중에도 아니 나 내신 할 건데 나 수시 파이터인데 나 수능 그냥 못 봐도 된다, 나 그냥 수시만 갈 건데 모의고사 왜 보냐 귀찮게, 이런 애들 있거든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쌤들이 다 감독을 해주시잖아요. 똑같은 실물 시험지도 있고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4번밖에 없어요 1년에. 다 수능 봐야 되잖아요. 최소 맞춰야 돼요. 또 우리 10년생 맞죠? 10년생부터는 내신 반영이 좀 크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기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결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3월 학력평가 그냥 준비 안 해도 잘 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잘 볼 수 있게 겨울방학에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시다. 다음은 학급 회장 꼭 해야 할까? 이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급 회장이었어요. 제가 학급 회장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무조건 수시를 챙기겠다. 수시를 챙기고 생기부를 채워야 하니까 회장을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바는 뭐냐, 우선 필수는 아닙니다. 자꾸 같은 말이긴 한데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면은 너무 좋긴 해요. 너무 왜 그러냐면 이 학기 말에 담임 세특, 그러니까 세특이라는 게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건데 담임 세특이 있고 각 과목별 세특이 있거든요. 근데 담임 세특이 되게 중요해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보기에. 근데 그 A4 용지를 나눠주고 어떤 식으로 세특을 쓰라고 주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나는 어떤 뭐 리더십,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기여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그 A4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회장을 했다면 나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반을 이끌고 우리 반을 공부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쓸 수 있어요. 또 쌤도 써줄 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각 과목별 부장한 것도 아니고 회장한 것도 아니고 부회장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과연 쓸 게 얼마나 있을지. 네, 그렇습니다. 또 1학기 때 당선이 된다면 친구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진짜 들어가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는데 남들이 나를
그러니까 남들이라는 게 포함되는 범주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런 모든 선생님들이 나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봅니다. 우호적인 수준으로 바라봐요. 최소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이 회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공부를 못했죠. 그냥 무작정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등학교 적응, 회장 업무, 내신 수행, 세트 이 모든 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내신이에요. 내신이 신입니다. 진짜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저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여러분이 친구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반에. 그런 확률이 높을 거예요. 또 많은 친구가 있지 않을 거고요. 아는 친구 중에. 근데 난 회장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가 없는 저 같은 친구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당선을 원한다면 반드시 1학기를 노려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왜 그러냐면 막 여기 막 인싸 친구들도 있겠죠. 인싸 친구들은 친구 만들어가지고 2학기 때 하면 됩니다. 근데 저같이 약간 아이 성향이 높은 친구들은 1학기 때 해야 돼요. 친구를 많이 만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1학기를 노리라고 하냐? 1학기는 여기 써놓듯이 인맥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친구가 있고 없고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공약이 와닿고 뭐 속으로 그냥 야불이 잘 털면 돼요. 입을 잘 털면 그냥 당선이 돼요. 무조건.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 27표 중에 18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랑 같기도 한데 근데 2등이 8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2등 친구가 화곡중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화곡중 친구들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저희 반은 화곡중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압도적인 언변으로 부끄럽지만 2배 이상으로 제가 차이를 벌려서 이긴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1학기를 노려가지고 와닿는 공약과 타 후보자에 대비한 압도적 언변으로 당선을 쟁취합시다. 할 말은 다 드린 것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Q&A. 목차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질문? 화곡고 수학 시험 그 약간 좀그 느낌이 어떤지. 수학 느낌이요? 수학 느낌? 일단은 교과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교과서 문제 그 뒤에 대단원 있잖아요. 대단원 문제 정말 잘 봐야 합니다. 그 별 3개짜리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게 서술형으로 나와버리는데 교과서라고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알지만 수학이 어려워져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거 제 또 경험이긴 한데 1학년 1학기 때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이 화국고 같은 경우는 기출 풀어봤으면 알 텐데 60점이 객관식이고 40점이 서술형이에요. 알죠? 근데 이 미친 인간들이 한 문제당 배점을 18점, 16점 이딴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틀리잖아요? 18점이 날라가요. 객관식을 한 3-4개를 날리는 거예요. 날리면 안 되겠죠? 근데 쌤들도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풀 수 있는 문제로 냅니다. 대표적으로 1학년 1학기 때는 웬만하면 교과서에서 내세요. 또 화국고가 엄청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마포나 명덕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때문에 교과서 잘 보면 좋겠고 객관식은 2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2-3문제가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평균보다 약간 어려운 한 중상 정도 문제. 나머지 2개는 상.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뭐죠? 겨울방학 때그 국영수 외에도 역사나 통과, 통사 같은 거 해야 되는지. 우선 역사랑 통합사회는 안 해도 됩니다. 양이 솔직히 별로 많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 문과 지망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약간 문과 성향이 더 강하다. 약간 과학을 잘 못한다. 과학이 약간 약하고 수학도 약간 약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과학을 합시다. 통합과학은 좀 어려워요. 내용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내신 잘 받고 싶으면 그 통합과학 절반 내용, 절반 정도만 인강 들으면서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권장합니다. 약간 과학 어려운 친구들. 그럼 역사를 아예 안 보고 들어가면 네, 괜찮아요. 사회나 역사는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안 봐도 돼요. 그거 할 시간에 과학이나 국영수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국영수가 가장 중요해요. 동아리 동아리. 친구 어디 학교죠?
어디 학교? 광역여고예요? 아, 광역여고. 광역여고 같은 경우는 동아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꾸 진로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다 제가 알기로 이거 광역여고 있는 거 알았으면 또 내가 준비를 했을 텐데 막 윤리 같은 것도 있고 국제경영 이런 것도 있고 경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대신에 광역여고가 과학 쪽 동아리가 약간 적은 걸로 알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혹시 문과? 아니면 이과예요? 아니 괜찮아요, 뭐 좋은 동아리 있어요. 동아리는 과학 관련된 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광역여고. 만약에 더 궁금하면 제가 광역여고 지금 좀 공부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제가 물어봐 줄게요. 그러면 동아리를 네네. 직업에 관련된 거 없어요? 학과에 관련된 거요? 예. 학과에 관련된 거면 좋죠. 웬만하면 동아리. 웬만하면 학과에 관련된 거. 또 학과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뭐 발표 같은 것도 아마 할 거고 뭐 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쓴 거를 바탕으로 학기 말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주실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냐고 물어봐 주십니다. 아마 광역여고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네. 듣기로는 요즘에는 동아리를 그냥 아예 쉬운 곳에 그냥 먹고 그냥 약간 쉽게 가는 걸로? 동아리 쉽게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요? 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동아리에 근데 그거는 광역여고에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동여고나 법원여고는 해당될 수 있어요. 생기부를 막 엄청 써줘. 근데 광역여고는 제가 알기로 또 내신 부담이 학교 차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광역여고가 되게 쉬워요. 내신이 진짜 엄청 쉽습니다. 대충 화국고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수학도 그렇고 수학은 정말 쉽고 근데 국어 영어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친구들도 궁금할 수 있을 텐데 동아리 활동하는 게 막 그렇게까지 부담이 가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부담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제 경험이 다는 아니니까 한번 선생님들한테 가서 여쭤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경험에 한해서는 그냥 자기 진로에 맞는 동아리 가가지고 작성할 거 다 작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학고등학교 심화반이랑 일반반 그 정확히 차이가 뭔지 일단은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화곡부가 자습 야자실이 있거든요. 야자실이 있는데 창의관이라고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1층, 그러니까 지하 1층이랑 지하였다. 1층이 음악실이고 2층이 도서관이고 3층, 4층이 야자실인 곳이거든요. 근데 3층 야자실이 일반 학생들 하는 야자실이고 4층 야자실이 우리 그 심화반 학생들 하는 야자실인데 시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시설이 약간 교실처럼 되어 있는데요. 약간 우리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야자실이랑 다르게 에어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냉난방 할 수 있고 더 쾌적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교육과정 같은 거 교육과 전공. 심화반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방과후를 들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안 들으면 많이 부사리 먹고 퇴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방과후 활동 외에도 그게 강연 같은 거 있잖아요. 외부 강연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반 학생들에게. 또 심화반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생활기록부를 더 다채롭게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하려면 심화반 가야겠죠. 근데 1학년 1학기 때 못 들어갔다고 해서 막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1학년 2학기도 있고 2학년 1학기도 있고 이게 보는 기준이 또 궁금할 텐데 1학년 1학기 처음 뽑는 기준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달에 보는 시험으로 2월달에 보는 3월 학력분과 기출문제 시험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1학년 때 한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으로 제가 알기로 3합 3, 그러니까 3합 3입니다. 이 세 과목이 전 과목이 내신이 3등급 나와야 돼요. 모의고사랑 상관없이 내신 3등급이 안 나오면 심화반 못 들어갑니다. 1학년 1학기 때 심화반이었어도 1학년 2학기 때 막 영어 4등급, 5등급 나오다 퇴출 당합니다. 네. 그 일주일
6월 달이요? 네. 네. 학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정이 안 되는. 안 됩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친구죠? 저 네네. 윤경수 선생님 주세요. 한국중 나왔다 했나? 쌤. 근데 요즘에는 되게 온화해지셨어요. 약간 잣나무를 터는 게 취미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학교 그 산중턱에 있잖아요. 이 산 뒤쪽에 잣나무가 있는데 뭐 잣을 주우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잣을 주우시더라고요. 근데 막 잣나무를 제가 1학년 때 그 쌤 수업을 들었는데 아마 1학년 친구 마주칠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3학년들이 듣게 됩니다. 이 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로 시간에 들어올 수도. 근데 왜 요즘 많이 들었죠, 윤명수 쌤? 그 악명이 아니라 그 소문을. 그 소문이 아니라 그 1학년 때좀 많이 되었던 기억이 아, 중1 때. 아 맞아. 아, 그치. 교감생이었지 쌤이. 뭐 하다 다녔어요? 그 저만 욕먹은 거 아니면 그 반에 들어와서 45분 풀타임 설교를 채우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뒤에서 자습하거나 그냥 뭐 좀 그런 말이긴 한데 흘리면 되잖아요. 흘리면 되니까. 또 친구 질문 뭐였죠? 그 여자를 하면 빠지면 안 돼요. 네? 여자를 신청을 하면 네네. 하루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만 신청이었지 그냥 지 맘대로 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신청이라는 게 야자 많이 하면 주는 상장이 있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데 꼭 내가 여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여자 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면 야자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학원을 그냥 계속 학원으로 그 내신을 챙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는 게 나을지. 친구 국영수 다 다니나요? 네, 지금은 아, 그러면 시간이 진짜 없죠. 저도 다 다니거든요. 근데 학원이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 학습 비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 내신 범위가 엄청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신은 결국에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내신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막 조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막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주도 학습,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끊으라는 건 아니고 대신에 내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잘 나왔다 하면은 좀 내신 어떻게 나올지 알겠어. 적응이 됐다고 하면은 끊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제가 여기 그래가지고 공부 자료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모의고사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시간을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지 혹시 지금 몇 등 나와요? 등급 아 시간 어떻게 등급은? 시간 때문에 네. 2질문 정도 날려. 비문학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제 생각에 저도 근데 되게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저 국어 거의 5, 6등급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냥 근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독해력의 부족입니다. 이 독해력 부족이라는 게 비문학 지문이 있잖아요.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내가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푸는데 이해를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고3도 아니고 고1 거 기준으로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상비 같은 책으로 양치기 특히 비문학 양치기를 해주면 막 상세히 왜 그런지까지 써가면서 양치기를 해주면 제가 자동적으로 시간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그랬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걸로 하고 보니까 그냥 방학 동안 2달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3질문씩 하고 했더니 어느새 시간이 줄어있더라고요.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읽히는 거예요. 독해력이 늘어있으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또 질문 있나요? 그거 그 생기고 좋게 쓰려면은 선생님한테 좀 샤바샤바 자야 되잖아요. 아 샤바샤바 안 해도 돼요. 샤바샤바 안 하고 성적 샤바샤바를 잘하면 됩니다.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짜 싸가지 없이 대하라는 게 아니라 막 뭐 안 해도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공부 내신은 열심히 받는 걸로. 질문 안 하는 친구들 질문 있나요? 웬만한 건 다 대답해 줄 수 있는데. 그 내신 고등학교 때는 여러 과목을 보잖아요. 네네. 몇 과목 정도 보나요? 일단은 국어, 수학, 고1 기준이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기술과정, 거기다가 한국사가 7과목 보네. 7과목.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들어서 또 선택이 아니구나 일본 교수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진로 선택으로 3개 선택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제2외국어 하나 해야 되고 제2외국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쨌든 하나 해야 하고 탐구 자기가 하는 거 4개에다가 그거에다가 확률과 통계 해야 되고 그거에 복수형까지 하는 8과목 보내 고2 때는. 고1 때는 7과목, 고2 때는 8과목. 대충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돼요. 하루에 2과목 정도. 시험 보는 거요? 하루에 이거 근데 학교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말을 잘 못해주겠는데 화국고 기준으로는 일단은 국영수는 1학년 기준으로 다 따로 보고 그 외에 탐구는 2개씩 2개씩 붙여가지고 보고 2학년 때는 못했더라. 국어랑 막 탐구를 어쨌든 붙여가지고 근데 하루에 뭐 2개씩 본다고 봐도 돼요. 또 질문 있나요? 네, 뭐죠? 그 경제학과 진학 그 희망하는데 혹시 화곡고 동아리 중에 있어요. 경제 동아리 있습니다. 그 황인준 선생님이라고 모르실 텐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동아리가 경제 동아리거든요. 또 경제 동아리면 경제면 공부 잘하면 수학 영재만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수학경제반 심화반이 다른 거죠. 네, 다른데 그게 뭐냐면 심화반은 40명만 문이과 상관없이 그냥 누가 무작위로 뽑는 거고 이것도 문이과 상관없긴 한데 수학 영재는 근데 웬만하면 수학 과학 영재반은 그 심화반 애들을 뽑히기는 합니다. 성적을 봐요 걔네가. 그래서 성적 우리 친구 잘 받고 나 수학 영재 들어가겠다 하면은 받아줍니다. 오히려 막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성적만 잘 받으면. 근데 저번에 저희 학교에 화학과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수학 영재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긴 한데 자기가 들어가서 맞아. 뭐 할지도 막 적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열심히 쓴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근데 걔가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막 쓴 놈이 있어요. 한 명 뽑는 거였거든요. 누가 됐을까요? 부자가 됐습니다. 성적 그런 거는 그냥 대충 알려도 돼요. 성적이 중요해요. 결국에는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는 특히 더 그 성적에 한해 이렇게 막 나누거든요. 제2외국어를 네. 1학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학교마다 다른데 법원용으로 했나요? 광영 안 해요. 광영 내년에 합니다. 2학년 때 해요. 일본어랑 중국어 둘 중 하나 선택해요. 그럼 그거를 미리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과학 빼고서 국영수 과학 그 4가지 과목 빼고서 나머지 과목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공부한 만큼 나오거든요. 그냥 100% 암기다 보니까 공부한 만큼 나와요. 내가 공부 안 하면 5등급 나오는 거고 5등급 재미나 한 3등급 나오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영어 특성상 국어랑 영어가 진짜 빡셀 거예요. 제 친구가 국어랑 영어가 학평이 1등급 나오고 고3거까지 거의 1, 2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내신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신은 아무래도 학력평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암기, 반복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꾸준히 계속 보는 거. 네, 뭐죠? 화곡고 수학 부교수님
아 부교재는 이거는 제가 했던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올림포스 그 EBS 교재 알죠? 그거 쓰고 2학년 때는 부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 기출 있잖아요. 수능이나 고2 기출이나 이런 거 많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내신 그 공부할 때 문제집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잘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그 내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문제집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지. 너무 이것도 뻔한 답변이긴 한데 어려운 거 풀수록 좋거든요. 어려운 거 풀수록 좋은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서술형 포함해가지고 3문제 정도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등급이 다른 문제인데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그냥 교과서 열심히 보고 쌤 풀고 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인데 그 3개 풀기 위해서는 뭐 그 내신 하이엔드라던가 아니면 블랙라벨이라던가 올림포스 고난도 고쟁이 이런 거 따고 고난도 문제를 병행을 해야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 아마 고등학교 입학하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하잖아요. 입학하면 그런 말 못합니다. 선생님 제발 그만두세요 이럴 거예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지도 못할 거예요. 원장쌤이랑 할 때. 질문 안 한 친구들 질문 있나요? 그러면 질문은 없는 거 맞죠?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